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나가사키의 하루.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에 다녀와서 우리 여행팀은 아침 일찍 온젠으로 떠났다. 온젠의 지옥 계곡을 보았다. 마스크를 했는데도 유황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다. 평평한 곳을 계곡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특이하다. 하얀 연기가 물 위에서 올라온다. 그게 온천이라고 했다. 물이 뿌였다. 보슬비가 오기 시작하고 계곡에서 뿜어내는 물 한 개가 시야를 뿌옇게 가린다.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할 때 이곳에서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 이들을 모두 죽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더 내려가면 그때 죽은 이들의 십자가가 모여 있다고 하는데 운무가 앞을 가려서 더 이상 걷기도 힘들다. 축축한 습기로 가득한 곳, 유황 냄새로부터 벗어나 우리들은 서둘러서 나가사키로 떠났다. 1시간 30분 정도 달린 것 같다. 나가사키에 도착하면 안경 모양으로 생겼다는 메가 네바시와 스와 신사를 본 후 평화공원을 보는 게 그날의 일정이다. 안경다리와 스와 신사에는 관심이 없는 터라 나는 두 곳을 포기하고 원폭 자료관으로 가기로 했다. 나가사키 시가지에 들어서니 빗줄기가 더 심해져 있다. 스와 신사 앞에서 우비를 단단히 입고 나는 여행팀과 헤어져 원폭 자료관으로 갔다. 앞으로 2시간 후에 평화공원 평화의 동상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말이다. 여행사에서 우리 둘에게만 허락해준 2시간의 자유다. 나가사키에 가면 무엇보다 꼭 봐야 하는 게 원폭 자료관과 평화공원이라고 별러왔기에 두 곳을 모두 자세히 볼 시간이 넉넉하지 못할까 염려했었다. 나가사키는 노면 전차가 발달해 있어서 그걸 타면 나가사키 시내를 모두 볼 수 있다고 한다. 노면 전차는 일본 나가사키 여행의 낭만이라고 했다. 전차는 지하로는 다니질 않는다. 나가사키는 지반이 약해서 지하철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한다. 해서 도로 위로 전차가 다닌다. 노선별로 전차 색깔도 모두 다르다. 전차의 길이도 우리나라의 일반 버스보다 약간 짧은 듯하다. 노면 전차를 타는 게 낭만적일 것 같아서 꼭 타보리라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우리는 스와 신사 앞에서 택시로 원폭 자료관까지 이동을 했다. 전차를 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여행사 가이드의 조언이었다. 1160엔의 택시비가 우리를 10분 만에 원폭 자료관 앞에 내려주었다. 생각보다 먼 곳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이동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될까봐 염려했었는데 이곳에 신속하게 잘 찾아오게 된 것에 감사하며 자료관으로 들어가려니 오른쪽 한편에 금빛 동상들이 서 있다. 교단 위에서 오른팔을 올리고 있는 교사와 교단 밑에 4명의 어린 남녀 학생이 그것이다. 학생들 발 옆에는 새가 한 마리씩 앉아있다. 한 학생이 새를 손으로 받쳐서 하늘로 날려주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았다. 원폭 순환 학생과 교사를 만들어 놓은 모양이다.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게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이니 평화롭게 오전 수업을 하고 있던 학교가 모두 원폭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지하에 있는 원폭 자료관으로 들어갔다. 내려가는 길에는 연도가 5년 단위로 표시되어 있고 1945년 8월 9일 11시 2분에 시계바늘이 멈춘 벽시계가 벽에 걸려 있다. 그곳 자료관은 그렇게 사라진 시간 속으로 무겁게 우리들의 시선을 끌고 갔다. 파괴된 철로, 우그러진 사이다병, 죄가 되어버린 도시락, 타담한 동전들, 그릇들, 폐허가 된 시가지, 널브러진 시체들, 잿더미, 부상당해 살이 화상으로 짓무른 남자 사진 등. 게다가 원폭이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우라카미 성당 근처여서 미사를 드리던 사제와 신자들도 모두 사망했다고 적혀있다. 불에 타다가 오그라든 묵주와 천사상, 원폭에 파괴된 성당, 목이 달아난 성사도상 등 잔해가 재현되어 있다.
원폭으로 피해를 당한 모습의 사진들이 가득하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플라토늄의 핵 분열에 의한 것이었으니 폭풍이 일고 견디기 힘든 3,000에서 4,000도의 열, 무서운 방사선이 나왔으니 그 피해가 참혹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E 이퀄즈 MC 스퀘어드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대로 플라토늄이 버섯 구름 모양으로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졌을 거라는 과학 실험 결과를 관찰하는 것 같다. 일본이 그 자료관에 전시한 사진들과 피해물들을 보면서 물리학의 결과를 보듯 냉정한 마음이 들었다. 나가사키 시민들 중 7만 4천여 명이 사망했고 7만 5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었지만 부상자들도 원자병으로 서서히 죽어갔다. 그때 희생된 조선인이 2만여 명 된다는 것을 일본은 알고 있는지. 자료관을 둘러보는 내내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그런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우라늄이 떨어져 약 1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는데도 일본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세 나라 중 이미 이탈리아와 독일이 항복을 한 후였다. 포츠담 회담 결과 유엔에서 일본에게 항복할 것을 미리 통보했음에도 일본은 그것을 무시했다. 히로시마 원폭에 대해서도 일본은 함구했다. 3일 뒤 미국은 일본의 고쿠라 상공에 또 원폭을 투하하려 했다. 그날 고쿠라 상공에 구름이 가득 끼어 고쿠라의 군수시설을 파괴할 미국의 계획은 차선으로 나가사키를 택했다. 나가사키에 조선소가 있었고 병기를 만들어 나가사키항을 통해 동북아 전쟁에 군수 물자를 나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나가사키의 우라카미 계곡, 성당과 외과병원, 나가사키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500m 상공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나가사키 시민들 7만여 명이 폭사했다. 원폭 자료관을 둘러보는 내내 일본이 이 자료관을 만든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기까지의 전후 사정에 대한 전시는 전혀 없다. 원폭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일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2번이나 원폭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말할 뿐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속죄하는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다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연민을 일으키게 한다. 그들의 참상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감상적인 생각도 잠깐이었다. 그들이 일으켰던 민주사변, 러일전쟁, 중일전쟁, 조선 침략과 수탈, 희젠도에 의해 희생된 명성황후, 관동 대학살,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본의 군국주의에 희생되고 파괴되었던 동양의 평화를 무엇으로 그들은 보상할 것인지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시간이었다. 자료관에서 관람하는 내내 목이 말라 1층 로비 자판기에서 따뜻한 오차를 구해 마시며 평화공원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걸어서 5분만 가면 되었다. 평화공원을 둘러보고 조선인 위령비를 찾아 묵념을 올린 후 우라카미 성당에 찾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발길을 옮길 때였다. 여기들 계시네요. 메가나바시와 스와 신사를 보고 2시간 후에 만나기로 한 여행사 팀들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는 그들과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비바람이 심해서 대충 둘러보고 급히 평화공원으로 우리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다. 일본의 날씨는 변덕스럽다. 그 전날 하우스텐 보스와 사세보에서는 맑은 날씨를 허락하더니 이곳 나가사키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다. 바람도 꽤 심하다. 평화공원을 둘러보는 내내 평화롭지 못했다. 원폭 폭심지이며 모자상을 둘러보며 또 화가 치민다. 검은색 플라워 치마를 입은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의 조각상이 보였다. 치마에는 장미꽃이 닥치닥치 붙어있다. 일본 어머니들만 자식을 잃으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탄에 빠지는가. 일본의 제국주의 칼이 조선의 어머니들, 중국의 어머니들, 필리핀의 어머니들, 러시아의 어머니들, 미국 진주만의 어머니들의 가슴에 많은 비수를 꽂았으면서
평화의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편안하고 평화롭게 평화의 공원으로 이동하라는 배려일 것이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분수가 시원하게 솟아오르고 있다. 원폭으로 죽어가던 소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분수대 앞에 일본어로 새겨져 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 물에 기름이 섞여 있지만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셨다고. 일본의 소녀가 남긴 갈증을 호소하는 글귀. 분수 가운데로 몇 미터 앞에 청동빛 평화의 상이 보인다. 나가사키 출신의 미술가 키타무라 세이부가 1955년에 완성한 것이다. 오른손을 하늘로 치켜 세우고 왼손은 수평으로 뻗고 있다. 눈을 감고 있다. 원자 무게의 위협과 평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각각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는 일본이 원자폭탄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행적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아도 되는지. 일본은 2차 대전을 종전한다는 항복문서에 서명하며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 평화선언을 이 공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좀 더 날씨가 화창한 봄날에 이곳을 찾았더라면 온갖 꽃들과 나비와 새가 평화로이 날아다니는 어느 공원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평화공원 곳곳에 세워진 여러 조형물들이 모두 평화를 열망하는 일본인들의 진정성이라고 보아도 좋을는지. 그곳에도 역시 하얀 석고로 자식을 아는 어머니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일본의 어머니에게만 모성이 있느냐고 또 한 번 외치고 싶은 순간이었다. 조형물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평화의 종이었다. 청동으로 만든 천사들이 청동종을 덮고 있는 조형물. 그 밑에 청동빛 돌에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원폭 순국자의 비. 일본은 그때 폭사된 모든 나가사키 시민들을 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 통치권자의 오판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켰고 그 희생으로 죄 없는 일본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이 되는 것이다. 일본 측에서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의 생명이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신이 부여해준 인간의 생존권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인간의 핵폭탄이 앗아갔다. 그리고 그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던 조선의 강제징용자들. 그들의 죽음은 나가사키의 일본인들이 받은 피해보다 2배, 3배 더 억울한 비극이었다. 원폭 자료관에서 나와 평화공원으로 찾아가는 길에 기도하는 소녀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왼쪽 계단으로 올라만 가면 조선인 위령비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곳을 찾지 못했다. 평화공원 어딘가에 위령비가 있으려니 하며 평화공원에 가서 평화상 주변에서 찾아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평화공원에서는 조선인들의 위령비 따위는 없었다. 그곳에 있을 것을 기대했던 내 기대가 잘못된 소망이었다. 일본 정부와 나가사키시에서 조선 위령비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귀국해서야 알았다. 어느 뜻있는 개신교 목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모금을 통해 50만 엔으로 자그마한 조선인 위령비를 세웠다. 원폭 자료관 승강기 옆 후미진 곳에 초라하게 서 있다고 했다. 이정표 하나, 안내 표지판 하나 없었으니 그 앞에까지 갔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만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귀국하고 나서야 찾아도 찾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시 가야 할 것 같다. 나가사키에. 곧 한 다발 들고 다시 찾아가 조선인 위령비 앞에서 머리 숙여 깊은 묵념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 같다. 여행사 팀들과 비바람을 피해 서둘러 니쇼칸 숙소로 들어갔다. 니쇼칸은 좁은 산동네 길을 25분여분쯤 올라가 산 언저리에 있었다. 숙소에서 온천을 하며 나가사키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나가사키의 야경은 일본의 3대 야경 중에 하나로 뽑힌다는데 니쇼칸에서 내려다보이는 나가사키 항구며 미쓰비시 조선소의 모습은 불빛을 머금은 진풍경으로만 보이질 않았다.
도쿄 호텔에서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고 피신하다가 나가사키 항에서 체포되었던 양근한 의사 생각이 났다. 지난 2016년 5월에 그에 대한 글을 발표했었으니 기억이 생생한 일이다. 저 항구에서 배를 타면 하시마 섬에 가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평온하도록 잔잔하게 항구에 떠있는 배들을 보면서 저 배를 타고 뭔가 알아내고 캐내려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괴롭기만 했다. 나가사키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니쇼칸에서 잘 차려진 저녁 뷔페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은 생각. 이 시간에 데지마 오우라 성당, 오라카미 성당, 여기 당을 더 둘러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유리창 밖으로 나뭇잎들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다. 차가운 빗줄기도 유리창을 때린다.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여행이다. 여행의 끝은 다음 여행의 시작이기도 하다. 다시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레일 패스를 예매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혼자 찾아가서 마음껏 둘러보고 있고 싶은 만큼 그곳에 머무르며 억울했을 그 시절 우리 수상들을 위로하고 싶다.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순국했다는 백정기 의사의 넋도 만나봐야 할 것 같다. 나는 나가사키행 여행 가방을 다시 챙기고 있다.